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피부를 망치는 습관입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 올해가 뭐 유럽은 미친 듯이 덥고 한국은 되게 시원했다고 하는데 이 여름이 피부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절이기는 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름철에 제대로 된 케어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 예전에 아버지 세대 때 보시면은 비누만 써. 얼굴 세안할 때. 저희 아버지 욕하는 건 아닌데 샴푸도 안 쓰고 비누로 머리까지, 머리, 얼굴, 몸까지 전부 다 이제 하나로 올인원이죠. 이게 옛날에도 올인원이 있었어. 근데 제품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빡빡 얼굴을 닦으면은 되게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이유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름막 같은 거를 아예 다 없애버리면은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 손상이 가속화가 되게 되고요. 보상성으로 우리 몸에서 피지 분비를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피지가 나오는 구멍인 모공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마스크팩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여름에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매일 팩을 해줘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의 피부를 망치는 습관입니다.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면 마스크팩의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피부에 있는 성분을 말라있는 마스크팩이 뺏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실수로 막 가끔 졸리면 마스크팩 붙이고 자잖아. 떼면은 얼굴이 엄청 건조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 그래? 잘 사용하면은 당연히 유효 성분들을 얼굴에 넣어주는 효과를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피부를 훨씬 더 건조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마스크팩에 좋은 유효 성분들 들어가면 좋지만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에는 각질도 불어버릴 수가 있어서 모공이 나가는 길을 막고요. 여름철에는 특히 피지 분비가 좀 더 많아지는 계절이거든요. 온도가 오를수록 우리 몸에서는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피지 분비가 많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모공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피지가 안쪽에서 쌓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폭발하고 트러블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크팩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름철에 해가 강해지면은 자외선이 강해지게 되는데요. 이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가려줘야 돼요. 근데 얼굴을 우리가 막 가리고 다닐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바르는 제품이 바로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PD님은 쓰시나요? 가끔 써요. 가끔, 매일 써야 돼. 피부 노화를 막아주려면 자외선을 가려줘야 되는데요. 요새 여러분들 다 선크림 바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선크림이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선크림을 자주 덧발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원장님 근데 선크림 한 번만 발라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누가 그래? 내가 그랬나? 선크림 자주 바르는 게 좋아요. 근데 자주 바르는 게 쉽진 않죠. 특히 여성분들은 메이크업도 하고 위에 또 바르면 좀 찝찝하잖아. 땀 같은 거 나고 그러면은. 그래도 야외 활동을 하는 기준으로 땀이 많이 난다 하면 씻겨 나가잖아요. 2-3시간에 한 번 정도는 덧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실내에서 일하는데 선크림 꼭 발라야 되나요? 실내에서는 선크림이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전에라도 한 번 더 발라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냉방기기 많이 쓰시죠? 에어컨을 쓰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서 습도도 같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바람을 직접 맞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 수분을 바람이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여름인데 오히려 피지 분비도 많아진다는데 속당김이 더 심해지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냉방 환경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이 더 많이 날아가면서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름철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안입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쌓인 노폐물들도 많고 그리고 선크림도 바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장이나 선크림을 많이 바르신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이중 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 같은 성분으로 피부 바깥에 있는 노폐물과 화장 같은 것을 녹여주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요. 두 번째로는 가벼운 또 세안제를 이용해서 피부 안쪽을 한 번 더 닦아주는 그런 세안입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지 않고 실내 활동이 메인이어서 선크림을 가볍게 발랐다. 이런 분들은 이중 세안이 꼭 필수는 아닙니다. 약산성 세안제로라도 좀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시면은
가벼운 선크림 정도는 충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오히려 피부가 예민한 분들께는 더 도움이 되는 세안 방법일 수가 있어요. 알칼리성 세안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또 아닙니다.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세안 때 이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잠을 잘 때 피부에 쌓여있는 노폐물 정도만 가볍게 정리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보다 세안을 조금 더 가볍게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볍게 물세안 정도만 하셔도 괜찮고, 피부가 좀 튼튼하다 이런 분들은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해서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약간 알칼리성 세안제를 이용해서 세정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편이고요. 아침 세안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해서 가볍게만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크림인데요. 선크림에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꼭 덧발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손가락 한번 펴보실래요? 네, 이 손가락에서 요 정도, 우리가 2마디 정도는 꼭 발라야 된다 얘기를 해요. 처음에 바를 때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는데 많지 않아요. 이 정도 꼭 바르셔야지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습인데요. 여름철에 하는 보습이 겨울철과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 쓰는 너무 꾸덕한 크림 형태의 제품을 쓰는 경우에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트러블들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저처럼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쓰는 제품은 로션 타입의 가벼운 제품을 쓰는 걸 권장드리고요. 겨울철에는 더 보습력이 높은 제품 쓰세요. 집에서 홈케어를 하셨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고 부족하다 이런 분들께는 병원에서 시술로서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술은 벨로테로 리바이브 스킨 부스터예요. 글리세롤이라는 성분과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직접 피부에 주사해주는 시술인데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화장품에도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직접 피부 안에 넣어주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얘네들의 효과는 첫 번째가 당연히 보습이죠. 그리고 피부의 예민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홍조도 낮아지고요. 트러블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심지어 모공도 좋아지고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는 것도 막아줘요. 그리고 유지 기간도 다른 주사 시술에 비해서 훨씬 깁니다. 길게 보면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피부가 건조한 분들 1년에 2차례 정도 주기적으로 시술을 해주면은 진짜 피부가 반질반질해지고 보습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나비존 볼 쪽이라고 하는 요만큼 진행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하면 2cc 정도 필요하거든요. 리바이브는 조금 고가 시술이기는 해요. 보통 이렇게 2cc 진행을 하면은 이게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70만 원대에서 비싸면은 뭐 90만 원대, 조금 고가 시술이기는 하죠. 두 번째 시술은 주베룩이라는 시술인데요. 주베룩은 가루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아라고 하는 물을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한 병을 여러 명에서 나눠서 맞아요. 보통 뭐 2명에서 3명, 많으면 그 이상도 나눠서 맞는 건데 얼마를 섞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주베룩 스킨이라는 제품이에요. 한 병을 오롯이 한 명이 다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주베룩을 한 병 하면은 보통 막 50만 원 이상 받는데 주베룩 스킨 같은 경우는 뭐 3, 40만 원 선에서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베룩 스킨 제품은 이 한 병을 전부 다 내가 맞는 거다 보니까 병원에서 물을 너무 많이 섞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하죠. 세 번째 시술은 포텐자 시술인데요. 미세한 바늘들이 나오면서 피부 안쪽에 고주파 에너지를 쏴주는 시술이에요. 이 에너지가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콜라겐들을 형성을 해주면서 피부가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모공이 줄어들게 되고 부수적인 효과로 피부가 건강해지면 피지 분비도 조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모공에는 포텐자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는 하죠. 또 펌핑 팁이라는 다른 모드가 있는데 이 펌핑 팁은 피부에 약물을 도포하고 펌핑 팁을 팍 쏴주면 피부 안쪽으로 약물이 밀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손으로 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서워. 그런 분들은 포텐자가 비교적 통증을 조금 줄이면서 좋은 성분들을 넣어줄 수 있는 시술이 될 수 있는 거죠. 얼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보통 병원마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뭐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가격이 되어 있고요. 펌핑 팁, 약물을 밀어 넣는 모드 같은 경우는 어떤 약물을 넣는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주베룩 약물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고 주베룩을 2cc 펌핑 팁을 하는 기준으로는 저렴하면 3, 40만 원대, 비싸면 조금 그 이상으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름철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피부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큰돈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도 안 된다 하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시술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안 그래도 충분히 홈케어로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숨겨진 빛을 찾아 뷰티 스타일